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박근혜의 침묵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것이 오늘 저녁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자의 본분은 권력을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기자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병실에 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기자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올바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이 좀 늦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최보식의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원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보식의 언론에서 오늘 아침 9시 45분에 쓴 기사입니다. 박근혜, 음식물 씹지 못하고 탈수 증세, 혼자서 보행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음식물 씹지 못해 신체 영양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심한 설사로 탈수 증세까지 알아봤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에는 치명적인 위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 특별사면대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시점이 당초 알려진 2월 2일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서울 삼성병원 주변과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간접 취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은 구강 섭취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물을 씹지 못해 신체 영양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심한 설사로 탈수 증세까지 알아봤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에서는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수감 당시 허리디스크와 어깨 부위를 수술받았으나 감옥에서 충분한 안정과 재활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후유증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힘으로 걷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22일부터 입원하게 된 것도 이런 지병의 악화 때문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특별사면한 것도 이대로 두면 위급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 때문이었다고 한다. 일선에서는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한 박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도 약간의 이상 증세를 보이겠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치료하는 서울 삼성병원은 내부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심 상태와 관련해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함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가 대단히 잘못된 기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기사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공인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우리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숨기는 것은 국민들이 알 권리를 막는 겁니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를 누가 막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유의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연금 상태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혹을 사게 됩니다. 이게 기자로서 느끼는 감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과 기자로서 느끼는 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자의 생각에서는 이 기사를 보고 이거 이상한데 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면복권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야. 그런데 연금돼 있는 것 같아. 아직도 구금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냄새를 이 기사를 통해서 확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제가 느낌은 뭐냐면 이상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구금 상태에 있나?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대변인으로 유영하 대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왔어요. 이 감옥에 계실 때도 지금은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매일 브리핑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영하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건강 상태는 어쩌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매일 브리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공인이에요. 공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브리핑이 없냐고요?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병원 측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뭐 외신 보면 그 외국에 보면 병원장이 나와서 직접 레이건 대통령 병원에 입원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 상태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 책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8만 통의 편지를 받았대요. 8만 통의 편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해서 8만 통이나 되는 편지를 받았어요. 아마 5년 동안 8만 통 편지 받은 사람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물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은 이 많은 사람들,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소상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계신 분을 보고 제가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좀 매몰차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가 이런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를 해요? 대단히 잘못됐다.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됐다. 이 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연금 중에 있는 것 같다. 아직도 갇혀있는 것 같다.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안위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으면 매브리데이, 매일같이 보고를 해야 할 의무를 박근혜 대통령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대리인의 유영하 변호사는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어요? 뭐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자, 이 기사에 보면, 여기 보면 음식물을 씹지 못해 신체 영양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심한 설사로 탈수 증세까지 알아왔다. 그리고 혼자서 보행이 불가능하다. 이거 저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거짓말의 가능성이 커요. 왜 거짓말의 가능성이 크냐면 유영하 변호사가 1월 중순에 인터뷰를 했어요. 조선일보하고.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와 상반돼요. 그때 유영하 변호사는 음식 잘 드신다고 그랬고 혼자서 걸어다니고 일상생활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릎에 좀 이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이건 1월 중순에 한 거예요. 질문이 엇갈려요. 자, 박근혜 옥중 서간지 펴낸 유영하 변호사를 조선일보가 1월 16일 날 인터뷰했어요. 뭐라고 했냐? 박 전 대통령은 MB 사면 프로 소식에 매우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심신이 멀쩡하세요. 본인이 사면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MB는 어떻게 되느냐? MB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에서 빠졌다는 걸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신 멀쩡한 거예요. 사리 판단이 분명한 겁니다. 이 정도의 절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신력이 아직 대단하다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2월 초 퇴원 메시지 낼 가능성. 메시지 내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는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걷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걷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뭐예요? 걷지 못한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던가? 아니면 최보식의 언론 그 기사가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죠? 누군가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년 특별 사면 발표 생중계를 누구하고 같이 봤냐? 서울 삼성병원 침상 옆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지켜봤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 연세도 많고 건강도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거 누구 얘기야?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예요. 아주 정신 상태가 말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품위가 있어요. 사리 분별력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겁니다. 또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은 현재 많이 쾌차했다. 일상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 걷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 오늘 기사는 뭐예요? 오늘 최보식의 언론 기사, 어제부터 흘리고 있는 퇴원이 늦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사는 뭐냐고요? 예? 이 기사는 뭐예요? 음식을 씻지 못하고 탈수 증세, 혼자서 보행이 불가능?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조선일보하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걸어다니고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조선일보 TV조선 12월 25일자 제목을 보여드릴게요. TV조선입니다. TV조선 제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진밥 달라 건강회복 의지 강해. 박근혜 대통령 의지가 강하고요. 지금 걸어다닐 수 있고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퇴원이 2주 늦어진다? 걷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저는 그걸 의심한다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연금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이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자의 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매일 대변인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편지 8만 통 받았어요. 편지 8만 통. 감옥에 계실 때 그 답장도 다 써줬어요. 그럼 지금 계실 때 나는 건강이 어떻다는 거를 대변인을 통해서라도 알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스템이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 병원 측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병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하죠? 이건 발표해야 돼요. 미국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 건강 어떻다, 퇴임하신 레이건 대통령 건강 발표하다 보니까 미국 병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대변인은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준다. 이용해 먹는 사람. 유튜브 채널 중에 단디하자 E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다라고 하는 방송을 했어요. 누군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다, 거짓말로 이용해 먹는다, 가짜 메시지를 이용하는 국민의힘 정당이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어젠가 방송한 것 같아요. 제가 짤막하게 그 방송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썸네일인데요. 윤석열 후보 하나가 됩시다. 기호 2번. 저는 괜찮습니다.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될 사람 밀어주세요. 라고 박근혜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디하자 ETV의 썸네일인데요. 제목은 가짜 메시지를 이용하는 국민의힘. 여기 썸네일이에요. 윤석열 후보와 하나가 됩시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될 사람 밀어주세요. 라고 박근혜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방송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만 들려드립니다.
많이는 못 들려드려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조금 격한 표현이 있어서요. 자, 그 격한 표현 나오기 전에 잠깐 끊겠습니다. 일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하나님 반갑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지금 저기 썸네일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저 파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저 가짜 메시지를 해갖고 여러분 혹시 저기 단톡방이나 아마 저 내용이 지금 밴드라든지 국진당 밴드라든지 여러분 저 단톡방에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톡으로 이걸 한번 받아봤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 내용을 지금 가짜 메시지 들어갖고 가짜 메시지를 돌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국진당 밴드하고 밴드야 또 단톡방에 저 이렇게 썸네일을 저렇게 만들어서 지금 막 돌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갖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렇습니다. 이거 완전 심각한 가짜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같이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수의 뿌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하나가 됩시다. 또 밑에는 저는 괜찮습니다. 정권 개최해야 합니다. 될 사람을 밀어주세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윤석열을 지지선언하는 식으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야, 시풍들. 야, 예, 제가 조금 격한 표현이 나와서 방금 빨리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다 이용해 먹어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하지 않아서 탄핵당했던 거 아니에요.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당차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랬고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이렇게 다 이용해 먹어요. 거짓말을 하고 팔아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다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유의 몸입니다. 매일같이 브리핑을 해야 돼요. 국민에게 소상하게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가장 필요한 거는 대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신뢰할 만한 대변인이 있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나도 토시한 것이고 바깥으로 전하고 바깥의 소식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이 필요합니다. 글쎄요, 필요하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을 자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할 자신이 있어요. 필요하다면 저를 대변인으로 쓰십시오. 저는 아주 신뢰갈 만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절제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품격에 맞는 단어로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전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왜곡하지 않을 정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면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당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말을 해야 돼요.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나빠서 퇴원을 좀 늦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믿지 않아요. 왜? 의사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드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도록 유도해서 허위,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겁니다. 저는 믿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처음에 말한 것이 맞을 것이다. 걸어 보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본인의 사면 소식을 들었을 때 본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몸도 안 좋으신데 사면을 못 받았다. 참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사리 판별 능력이 명확하다. 그게 정답이다. 지금 나오는 기사는 거짓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앞장설까봐 매우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한 대변인이 필요하다. 이제는 변호사보다는 기자 출신의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요하다면 제가 대변인할 용의가 있어요.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외부로 전하고 외부의 뜻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할 수 있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그런 말 한 사람입니다. 이제 변호사는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법률 다 끝났잖아요. 변호사는 많아요. 외부의 변호사 쓰면 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필요한 거는 대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일 구정 때까지 기다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기다려요? 책 썼잖아요. 감옥에서도 이 편지 8만 통이나 받은 것 중에 본인이 희망한 것들 일일이다 이렇게 답 편지를 썼어요. 말이 힘들다? 말씀하시기가 힘들다? 그러면 글로 쓰면 되죠. 말씀하시기가 힘들다? 오케이. 그럼 글로 쓰면 되잖아요. 글로 써서 이메일을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 옆에 간호사 시켜가서 아니면 경호원 시켜가지고 경호원은 있다니까 이거 이상로 기자한테 보내라 그러면 되잖아요. 제 이메일 주소는 뒤에 다 나온 거 아니까. 2월 1일까지 기다릴 거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의견을 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의견을 낸 게 뭐냐면 여기 거짓말이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될 사람을 밀어주세요. 이 사람 밀으라는 얘기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얘기했냐고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편지를 모아한 그 책이에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이는 안 돼 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그 편지가 이렇습니다. 자, 편지 읽어드릴게요. 조국 청문회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 청문회 때 얘기예요. 이렇게 그 지지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국 청문회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10분 전 화면에 뉴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윤석열의 검찰 조직이 증거가 충분하다며 조국의 마누라를 사문서 위조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의 이름 석자는 제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라고 이 독자가 얘기했어요. 윤석열의 이름 석자는 제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럼 그가 공소시효 마지막 날에 조국의 철을 기소하다니 무슨 뜻일까요? 박근혜 대통령님.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석열이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치는 것이라고, 조국을 치는 것이라고도 하고, 문누구의 은혜를 입은 자가 문누구가 임명하려는 조국을 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국의 비리가 너무 많아서 문누구에게 화가 돌아가지 않도록 미리 제거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백인 백색의 의견이 난무하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답변이 여기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답변이 여기 있어요. 윤석열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답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그 아주 문장이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 말씀드리고 갑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지요. 조국 장관의 청문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 국민들이 관련 소식을 보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잘 알고 있는가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특히 남에 대한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이 사람들을, 그것도 일부의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어도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들면 들수록 더 깊은 거짓말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평범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란 일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란 일 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나란 일을 맡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내렸어요. 그 사람 나란 일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주신 그 국민님의 말씀처럼 터널이 끝나가는 출구가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우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편지 독자들이 보낸 편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이 보낸 편지에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 이 편지에 보면 윤석열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이런 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한다 천만의 말씀. 이미 나란 일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다 밝혔어요. 이제 밝힐 거 다 밝혔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럼 이번 대선에서 나와야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심신이 좀 미약하니까 좀 힘이 드니까 누구를 대신한다 라는 지지 사인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2월 1일 구정 때까지 기다릴 거 없어요. 내일이라도 하세요. 못할 거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아주 정신이 멀쩡합니다. MB가 사면 안 된 거를 보고 자신이 사면돼서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에 딱 몸도 안 좋으신데 참 걱정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멀쩡하시다. 그리고 편지 수없이 많이 썼다. 혹시 목소리에 문제가 있으면 편지 쓰면 된다. 글로 쓰면 된다. 글을 써서 간호사에게 이상로 기자한테 이메일로 보내세요 라고 하면 된다. 어려울 거 없다. 박근혜 대통령 침묵하면 안 된다. 이 수많은 사람들, 이 편지를 볼 때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다. 어디 갔어요? 예. 이 과문에 모인 수백만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겁니다. 침묵은 배신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침묵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야 돼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심적인, 육체적인 조건은 다 갖췄다. 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다 이용해 먹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시지를 내셔야 한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내가 지금 밖으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니 그리고 내가 대통령 출마할 수 없으니 누가 대통령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 내일이라도 하셔야 된다. 아니 오늘 밤이라도 하셔야 된다. 2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병원에서 좀 퇴원이 늦어도 상관없다. 병실 침실에 누워서도 할 수 있다. 감옥에서도 하셨는데 왜 못해요? 침묵하면 안 된다. 침묵은 배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이래야 된다.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이나 아니면 신자유당, 이건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당을 지금 택해서. 신자유당, 정당을 두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한 사람이 조원진 씨를 대통령으로 지목하던 아니면 김의재 씨를 대통령으로 지목하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목하던 그 사람을 추천하고 나머지 사람은 서울이나 서초, 종로나 서초에 국회의원 출마케 하고 본인은 할 수만 있다면 대구에 출마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구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대구에 출마하시는 게 좋은 게 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본인의 명예도 회복되고
박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3구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 그리고 6월 달에 있게 될 지방선거, 그리고 2년 뒤에 있게 될 총선에서 박근혜 당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국민의힘이 우리 우파 정통 애국 보수 우파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이중대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만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난구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건강에 대한 거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누구 기사가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어요. 삼성병원 측에서 함구하고 있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했다가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충분히 지금 아주 사리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걸어다니고 그리고 충분히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병실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 기자입니다. 저는. 기자는 사람을 막 비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기자예요. 병원에 계신 누구처럼 저는 병원에 계시니까 그저 다른 거 다 그만두시고 그냥 열심히 그냥 몸 건강 챙기십시오. 천만의 말씀. 그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아도 이상로 기자는 그렇게 안 해요. 이상로 기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12척 가지고 싸웠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 엄청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뭐가 겁날 게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겁날 거 없습니다. 말 안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써먹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안 좋아 다시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침묵하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배신입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해서 본인이 탄핵도 당했어요. 침묵하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대변인이 시급해요. 변호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대변인을 구하세요. 원한다면 제가 대변인을 해드릴게요. 제가 좀 너무 매몰찬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댓글 안 보고 있어요. 아마 댓글 보면 이상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순신 장군 얘기하잖아요. 12척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선언해야 돼요. 내일이라도 구정 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요. 내일이라도 정치 선언하십시오. 누구를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압축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지지한다. 그리고 본인은 대구나 어디 출마하겠다든지 아니면 그 정당의 대표가 되든지 아니면 이 두 사람 정당 합치라든지 메시지를 내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침묵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건강 상태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인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좀 매몰차고 잔인하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지금은 때가 평시가 아니다. 지금은 체제전쟁의 대한민국 건국 70년에 맞이하는 체제전쟁이다. 말씀드리잖아요. 목숨이 붙어있는 자 모두 나와서 싸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 욕하지 마세요. 아니 욕해도 좋아요. 기자니까. 기자는 할 말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감옥에 계실 때도 이렇게 편지 많이 썼잖아요. 답장 많이 썼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편지 써서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세요. 아니 바깥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예, 저는 기자입니다.
대변인은 기자가 해야 돼요. 변호사보다는 기자가 어울립니다. 여러분 저를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이제 변호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는 대변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해 주세요.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널리 퍼져서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 영상을 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 카메라 출동 독자분이 지금 15,000명을 넘었습니다. 15,000명이면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1번 후보와 2번 후보는 정통 애국 우파 후보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만이 진짜 애국 후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속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게 될지 택하는 정당이 진짜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재정 후원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 하겠다고 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솔직한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저를 비난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해준 게 있나요? 이상론 너 박근혜 대통령한테 해준 게 네가 뭐 있느냐? 감옥에서 병든 몸으로 나와 치료받고 있는 분에게 왜 책임을 지우나요? 그분을 자유롭게 해줍시다. 책임을 지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댓글 잘 봤고요. 저는 기자입니다. 기자는 좀 매몰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비판할 수 있다. 그게 기자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가슴에서 눈물이 가슴을 흘러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국이 그런 시국이 아니에요. 저도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또 저보고 그만하세요. 아니요, 저 그만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한 둘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했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한테 제 아주 그 못된 제 모습을 보여드림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기자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가슴은 아픕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를 빌면서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정치적인 견해를 말씀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